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이 경제 이광재 시작합니다. 주말 사이에 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불법이다. 이것이 판결이 났죠. 이러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지, 관세 전쟁 2라운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오늘 집중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슬로우뉴스의 이정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관세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상호 관세하고 새로운 관세하고 이게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그 이제 트럼프가 이게 예. 사실상 보복적 수단 또는 이제 이 거래 수단으로 예. 그냥 꽝 때려놓고 특히 중국은 145%까지 때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엿장수 마음대로 부르는 대로 이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IEEPA라고 해서 네. 이게 이제 국제 비상경제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미국에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사무라이된 법인데 트럼프 이걸 끌어내가지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100% 이상 마음에 안 들면 막 더 올릴 수도 있다. 막 부르는 대로 막 이렇게 막 관세를 때리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걷어내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지금 이제 그래서 투자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IEPA 국제 비상경제 권한이라는 건데 이 주말에 이제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저녁이었죠. 갑자기 네. 이게 이제 속보가 뜨면서 기자들이 멘붕이 빠졌고요. 저도 이제 거의 그 토요일 금요일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이제 속보를 썼는데 도대체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느냐 예. 봤더니 이제 미국 주식은 다행히 또 반등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생각만큼 이렇게 그 뭐 큰 충격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IEPA가 불법이고 이게 일단 이제 그 연방 대법관이 9명인데 한국처럼 네. 이 중에 6명이 이제 유법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도 이제 그 트럼프가 대법관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인데 3명의 보수 대법관이 유법으로 돌아선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입장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네. 그럼 거의 막 이제 막 그 뭐 분노에 막 그 이 트윗을 쏟아냈는데요. 결국 이제 6명의 대법관들이 유법이라 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리 그 IEPA를 하더라도 이 중대질문 원칙이 위반된다. 절대 바꿀 수 없는 뭔가 핵심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대질문 원칙이 뭐냐? 메이저 퀘스천 독트린인데 이게 뭐지 한참 이제 그 취재를 좀 해봤더니 퀘스천이라는 게 질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중대 사안 문제라는 건데 중대한 문제일 경우에 대통령이 이걸 IEPA를 실행할 수 있는데 네. 이거 하려면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조치를 취하거나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려면 네. 반드시 의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조세 문제에 관한 한 맞습니다. 의회 권한을 받아야 된다. 조세는 상위 의회의 권한이고 대통령이 아무리 이런 그 그렇죠.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사안일수록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영국의 혁명이 일어난 것도 결국 세금 마음대로 맞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맞습니다. 결국 왕을 미국 쫓아낸 거 아니에요? 헌법에도 이 200년 전, 300년 헌법에도 이게 그 명시적으로 들어있는 그 철학이죠. 철학이어서 예. 이걸 위배할 수 없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의 헌재 결정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아무리 그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이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은 철저하게 그 절차에 따라 법적인 헌법적 가치에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이 미국의 이제 이 대법원 판결도 대통령이 아무리 네 마음대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하더라도 이 의회 권한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네. 일단 대법원이 한번 막았는데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럽겠어요. 이 반응은 어땠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트럼프가 무슨 전쟁이라고 일으키는 거 아니냐 그 금요일 저녁 토요일 완전히 이제 그 세계 경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올린 트윗 한번 보세요. 이 트루스 소셜에 이런 거 올렸어요. 네. Keep calm and tariff one 이런 건 뭐냐면 닥치고 관세라는 거죠. 이게 많이 쓰는 이제 유행어 같은 건데 Keep 네. calm and 뭐 이렇게 뭐 거기다 말 붙이는 예. 그 너 관용구인데 인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관세는 계속 간다라는 간다 계속 거고. 하는 거 이런 이 뜻이죠. 트럼프는 사실 미리 또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법 판결이 날 거라는 거 이미 많이 전망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는 거는 이 관세 IEPA가 안 되면 다른 카드가 많이 있다. 일단 그래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그 불법 판결이 난 직후에
10% 글로벌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다가 예. 몇 시간 뒤에 다시 이걸 15%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역법은 이제 임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대통령 권한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 통과 안 했는데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 할 수 있는 거예요? 150일밖에 안 됩니다. 150일 동안 일단 글로벌 관세를 유지를 하고 그 사이에 5달이네, 이제 그죠? 예? 네, 예, 5달. 그 사이에 다른 협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카드가 많다. 이제 그래서 이 일단 무역법 122조를 했지만 이거 이제 국제 수지 적자 또는 달러 약세 등에 한해서 150일까지 한도가 15%니까 예. 지금 처음에 10 했다가 15% 올린 거죠. 이거는 그동안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법입니다. 이걸 일단 네. 대통령 권한이니까 일단 했고요. 남은 네. 카드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IEPA를 했다가 이게 이 법을 판결났죠. 그렇죠.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무역법 122조를 해서 150일 동안 이걸 일단 해보겠다. 150일 또 해요. 예. 네, 하고 그 나머지 밑에 4개가 트럼프의 나머지 카드인데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 카드를 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슈퍼 300이라고 하는 불공정 차별적 과거 많이 무역, 했던 우리 거죠. 많이 이야기 옛날 왔었죠. 마음에 안 들면 슈퍼 301조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세 인력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트럼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만약 슈퍼 301조가 적용이 되면 그렇죠. 뭐 100%든 200% 마음껏 때릴 수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또 이제 그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 심사가 뭐 한 6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무역법 121조 때리고 그 다음 카드를 301조나 뭐 232조나 다른 카드들을 아껴뒀다가 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트럼프의 그 블러핑 카드를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네. 이미 대법원이 나를 발목을 잡았지만 나에게 카드가 많다. 그리고 여전히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장 이 관세를 가지고 이미 쓰기로 한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당도 주고 뭐 네. 국민들 뭐 그 네. 2,000달러씩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돈을 못 쓰게 되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사실 트럼프 이기에 거의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면 중간 선거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이제 필사적으로 나에겐 카드가 많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카드인지 모르. 근데 한국 기업들 피해가 컸었는데 이 네. 보상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환급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이게 일단 관세가 무효면 당연히 이제 그걸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애매한 거는 이게 관세를 내는 건 예를 들면 현대차가 내는 거 아니고 현대차를 미국에 수출하면 미국의 이제 딜러들이 내거나 수입 업체들이 내겠죠.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수입업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미국 업체들이 수입 현대차 미국 딜러들이 이제 관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예. 이게 또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제 정산하기까지 300일 정도 걸리고요. 이걸 네. 또 이의제기를 하면 180일 걸리고 또 정산 유예 신청을 하고 뭐 정산 금지 명령 신청하고 이의제기 가속 처분 요청 이걸 하면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론상은 가능한데 쉽지는 않다. 환급 이런 규모가 한 얘기네. 1,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려주고 싶지 않을 거고요.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이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현대차가 이걸 수입업체를 통해서 환급 신청을 했어요. 막 트럼프한테 밑보이면 너 일로 와. 트럼프가 또 보복할 수 감히 있다. 환급 신청을 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현대차는 크게 작년에 그 손실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예. 약간 손상을 떠안으면서 또 수출을 많이 수출이 했고 많이 했으니까. 수출이 늘어서 예. 손실을 크게 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환급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얘기 나오는 게 누군가 이걸 봐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괜히 트럼프 신기를 건드리면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환급이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상황 가능한데 쉽지 않을 거다. 네. 자,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린 거는 네. 관세를 압박을 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해. 네, 그래서 네. 결국 얻은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2,500억 달러인데 네. 그럼 이게 투자 협정 문제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가 네. 사실 올라치면 보니까 일본과 한국은 큰일 났다라는 네. 기사를 썼더라고요. 뭐예요? 이미 이제 관세 깎아주는 걸 이 조건으로 이 투자를 하기로 몇천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미 관세가 이제 지금 뭐 25% 15% 깎은 거잖아요. 네. 깎았는데 그것과 별거 그냥 이제 무조건 15%된 거예요. 모든 나라가 15%.
그러니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15%가 기준선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 0에서 15%가 되니까 우리 많이 올라간 거죠. 0에서 25가 올랐다가 깎아주는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해라라고 한 건데 네. 이제 모든 나라 15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만약에 투자 협정을 하지 않고 버텼으면 그냥 15가 되는 거다. 근데 왜 너네 바보처럼 이거 투자 협정을 했느냐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약간 이제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죠. 그리고 그렇죠. 보시다시피 지금 이걸 많이 받지 않아 장기 투자 협정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큰 보복 과세를 부과했거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 신문이야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 한국은 또 여기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한미 안보도 걸려 있고 이 한미 동맹을 또 강화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간단히 이렇게 15% 어차피 15%인데 왜 투자했느냐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일본이 지금 1차 투자를 했고 일본도 사실 곤혹스러운 게 1차 투자했고 2차 투자를 곧 발표할 상황인데 이게 떴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2차 투자 할까 말까 일본도 지금 약간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고 한국은 25% 올리기로 했다가 아직 그 서명을 안 한 상태죠. 이제 네. 트럼프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약간 전략을 좀 잘 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어차피 투자할 때 하더라도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좋다. 트럼프가 물론 4년을 채우겠지만 4년 이후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최대한 투자를 늦게 시작하는 게 좋고 이번에 그 일본이 1차 투자를 했는데 보면 그 투자하기론 그 부지가 이 뭐 방사능 폐기물이 많은 그런 부지라서 굉장히 그 일본 입장에서는 안 좋은 조건에 투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한국이 지금 투자 요청을 받게 될 그 제한도 안 좋은 조건일 수 있어서 최대한 일단 시간을 끄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지금 와서 보니 당장 트럼프 25% 올리겠다고 했지만 당장 아직 올리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시간을 끄는 게 일단 이재명 정부의 전략이 일단 먹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참여연대에서는 이번에 보면서 이게 결국은 한미 경제안보 합의가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결국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맞는 사실 말인가요? 원점에 재협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다 지금 협상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15% 낮춰진 거는 어차피 15%인데 이건 뭐 그냥 다행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협정 자체를 이제 와서 갑자기 한국이 오케이. 이러니까 우리 안 하겠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국가 대 국가 약속이고 또 한국은 미국의 가장 최우선 동맹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더 가깝냐 일본이 더 가깝냐라는 그런 미묘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투자 협정은 없던 일을 할 수 없고요. 최대한 한국의 유일한 방향으로 투자를 일단 결국 하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상황에서는 한국이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투자 협정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라기보다는 이걸 좀 유리한 구조로 가져가 보자. 그런 정도 협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두려워했던 것이 이 트럼프가 반전의 카드로 혹시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어떤 이 정상적이지 않은 또는 뭐냐면 새로운 그렇습니다. 좀 국제 분쟁을 유발하는 어떤 전쟁에 준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카드는 뭐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일단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형태의 정부 반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에 지금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이 집결하고 있다는 얘기 있어서 지금 방송 드리는 순간까지 아직 일이 없지만 뭐 빠르면 며칠 사이에도 그 이란을 폭격하거나 그런 일이 벌일 수 있는 위험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관세 인하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과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이 나라들은 30에서 지금 15로 낮아지는 거니까요. 한국은 근데 지금 더 여러 가지 낮아져 있다가 약간 더 해서 한국은 약간 몇 퍼센트 정도 더 이제 오히려 더 관세가 인상되는 그러니까 0에서 15%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각각 나라들에게 아까 보셨다시피 다 새로운 카드들을 들이밀면서 다시 이제 아까 슈퍼 300일주라든가 다른 카드를 들이밀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여전히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면 100% 관세를 때릴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지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약간 이제 혼란스러웠던 걸 지나서 보면 달라진 거 없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IEPA는 사라졌지만 122조, 232조, 그다음에 301조 등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광 등은 여기 안전이 별개입니다. 네. 이건 따로 품목별 관세를 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불법 판결, 위법 판결과 별개로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지금 이런 글로벌 관세와 달리 미국과 좀 그 개별적인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협정은 유효하다. 그리고 결국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150일이 있지만 150일 동안 이 15% 관세가 그대로 가는 거 아니고 이 150일 동안 결국 다 다음 스텝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슈퍼 300일주든 뭐든 또 다른 추가 보복 관세를 매길 거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협상이 끝난 상태. 그래서 여전히 15%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아직 반도체가 남았죠, 그죠? 예, 오히려 이제 그 한국은 좀 확실하게 된 부분이 있고 반도체도 이미 이제 대만보다 더 불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클리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보시면 아까 그 방금 전에 나왔지만 오늘 거의 5,900을 찍었습니다. 900을 찍었고 이 시장에서는 이걸 크게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맹렬하게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적어도 한국에게는 크게 변수는 아니다. 그동안 나왔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주식 얘기 나왔으니까 좀 여쭤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든 전체적으로 예상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불법이다 판결이 날 거라고 봤는데 현재 이렇게 주가가 계속 탄력을 받는 거는 그 예상했던 대법원의 위법 판결 네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대법원 판결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계속 개별 협상을 하면서 위헌 조건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한국과는 끝났지만 다른 나라도 여전히 협상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네네. 지금 이제 이거 한번 보시죠. 품목별 관세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한국은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들 변수들이 좀 생겨서 몇 가지 좀 이제 그 한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이제 아직 품목별 관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걸 트럼프가 변덕이 있으면 다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중국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철강이나 가전은 상대적으로 이제 베트남 관세가 낮아지면 한국 그 가전업체들이 베트남에서 많이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LG라든가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리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미국 그 관세 전쟁 리셋은 한국 주가와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 정쟁 2라운드에서 과연 한국은 이 투자 협정 전략 네.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전 세계 유일하게 그 트럼프와 말이 통하는 상황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좀 이렇게 그 우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 관세 협상에서 좀 이렇게 글로벌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트럼프에게도 추구 전략이 필요할 거고 누군가가 지금 이제 유럽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미국과 어떤 협상할 만한 주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오고요. 일단 이 상황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한국은 네. 이제 반도체라든가 남아있는 품목별 관세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행히 좋은 건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많이 해결된 상태다. 이걸 계기로 어떤 중요한 이제 그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도대체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가라고 집중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미국의 기본 생각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한테 본인들이 소위 적자를 본 게 3,800억 달러다. 그래서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이거 우리 돈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략은 마스가처럼 윈윈할 수 있고 한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걸 확실히 잡는 게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고려아연처럼 미국도 투자하고 와서 방산업체가 되는 전략적 길목을 잘 잡는 전략도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본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네.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미국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가지고 한국을 투자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에 요청한 게 루지애나주 건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엄밀하고 먼저 주도적인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이 갖는 경쟁력과 마스가처럼 네.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시너지 그렇죠. 일으키는 쪽을 사실 원래 3,5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를 마스가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걸 사실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처럼 우리가 다른 걸 제한할 수 있다면 히토류라든가 참 일본은 지금 히토류를 자체 채굴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분야, 제조업, 그다음에 로봇, 피지컬 AI 뭐 이런 쪽에서 어떤 미국제 역제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미국 진출할 때는 이걸로 이렇게 어떤 퉁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닝 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지혜로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 힘내고 우리 국민도 힘내십시다. 자, 함께해 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